오늘 도착한 세 번째 역은 음식료인데요. 네, 주영 씨가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부장님을 쉬고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음식료인데 뭐 주류 쪽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가지고 기대를 하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 시장님부터 좀 잠깐 여쭤보면 예. 5월에 주식시장이 하도 안 좋다 그래갖고 이제 뭐 떠나려고 이제 여름휴가 잡으려고 하니까 주가가 또 오르네요. 항상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시장인 것 같고 그렇군요. 예상과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 게 시장인 것 같은데 네. 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올라가고 네. 또 좋을 것 같으면 또 빠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출근할 때마다 전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네. 다들 밝은 얼굴로 출근을 하면 제가 오늘 너무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었고요. 네. 빠져서 침울해 있으면 생각보다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의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시끄럽지만 이게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정도까지의 그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시장은 출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만약에 예전처럼 2011년처럼 그렇게 됐는데 타결이 됐는데 그러게요. 그 다음에 됐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됐는데 오히려 뭐 너무 부채를 한도를 높여서 예. 뭐 S&P 500 이런데 S&P나 뭐 무디스에서 만약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다든지 미국을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뭐 한 20-30% 날아갔거든요. 하루에 2-3일 만에. 그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좀 예의주시해서 보긴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걱정 없을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음식료인데요. 사실 음식료가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는데 흐름들이 뭐 농심도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리온도 나오고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그 뉴스나 주목하는 그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종을 보실 때 왜 이 종목은 올라가고 이 종목은 떨어지고 업종 내에서. 예, 네. 뭐 그다음에 뭐 오리온 같은 경우 차트가 괜찮은데 오히려 CJ제일지당은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중구난방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은 라면들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좋고요. 라면은 왜 좋냐면 가격을 인상을 많이 했는데 원가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그렇죠. 예,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고 동원 F&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참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올리면서 한 7% 이상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면서 동원 F&B는 좋은데 또 착한 기업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 올린 대상 같은 경우는 또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CJ제일제당은 식품은 되게 해외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비비고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냉동식품, 뭐 냉동 피자까지 다 좋았는데 네. 나머지는 근데 라이신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올리오 라이신. 예, 그렇죠. 네. 그 주로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예, 근데 예. 축산업이 지금 잘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좋다 보니까 사료 수요가 줄면서 판가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CJ 제일제당은 또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농심은 목표가를 60만 원까지도 올렸습니다. 이게 생계형 생존형 상품이어서 그런가요? 과자 같은 경우는 오르면 안 먹고 그죠? 참치도 안 먹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불경기라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라면이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뭐 네. 성장률이 뭐 30%씩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그러게요. 나오는데 뭐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30%씩 이렇게 보이겠죠. 지금 예. 착시 현상이 보일 수도 있는데 성장률이 예, 대단합니다. 성장률이 네. 좋습니다. 근데 예. 좋은데 그 이유가 미국에 공장도 더 짓고 뭐 그렇다고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코로나였습니다. 음, 팬데믹 시기에 사실은 가장 간편식으로 먹기 좋은 게 라면이었는데 이 라면을 한번 맛본 거죠.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저장하기도 편하고 그때 맛본 이후로 계속 지금 소비가 늘고 있다. 게다가 BTS 지인이 또 라면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인 라면 먹었죠. 그리고 그렇죠. 또 식당에서 예. 또 뭐 BTS가 먹었던 게 뭐냐, 뭐 라면이다 그래갖고 또 막 사람들이 예. 먹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라면 외에도 또 K푸드의 수출 성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출 호조에 대한 배경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수출이 잘 되는 음식료 업종들은, 그러니까 회사들은 대부분 현지화 전략을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식이랑은 좀 상관이 없겠지만 뭐 롯데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현지화 전략을 잘하고 있고요. 예. 롯데리아 가면 햄버거를 팔아야 되는데 음. 가서 베트남 가서 보면 쌀국수 팔아요? 밥이랑 치밥을 팝니다. 치밥. 오. 닭다리 하나랑 밥 하나 주고 밥 한 공기 이렇게 주는 음. KFC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자 전략을 좀 잘 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를 중국에서 한번 대박을 쳤는데 예. 지금 베트남에서는 쌀과자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안이라는 쌀과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베트남에서 제 1위 과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자 전략을 꾸준히 잘하는 회사들은 해외 매출이 계속 늘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일본인가요?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이었는데 예. 20년까지 예. 21년도에 베트남한테 뺏겼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인데 먹으면 그죠? 네. 예. 근데 그쪽은 또 라면 자체가 70g짜리라 우리는 보통 125g에서 120g에서 이 125g. 디테일. 네. 그러니까 동남아 가보면 라면 되게 조그맣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라면 너무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그쪽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70g짜리 라면을 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먹었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횟수로 따지면. 지금 아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위를 아주 다툴 거다. 그래서 한때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한 봉지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베트남한테 지면 안 된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라면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진출했는데 지금 성공한 기업이 아직 없고요. 베트남에서는. 예. 그럼 자체 라면이에요? 자체 라면들입니다. 대부분 네. 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현지화 전략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10위 안에 겨우 들어있는 데가 8도. 예. 예, 그래서 농심은 지금 중국에서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기본적으로 면이 가늘어요. 그죠? 예, 양도 가늘입니다. 적고 가늘가늘해서 예, 그죠? 맞습니다. 쌀국수처럼 이렇게 예. 그런 예. 게 이제 식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K컬처 영향으로 K푸드 그다음에 예, 역시 수출이 중요하다. 그죠? 뭐 예, 맞습니다. 미용기계라든지 요리 이런 것도 다 수출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수출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음식료 가운데서 이런 뭐 라면, 과자 이런 좀 괜찮은데 뭐 주류 쪽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 그렇죠. 화이트 진로는 켈리, 예. 켈리로 손석구 네. 효과로 오르고 있고, 근데 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고, 지난번에 세로가 또 히트 한번 쳤었고, 예. 네. 주류업체 전문가께서 한번 좀 분석 좀 저는 해주십시오. 이제 거의 먹는 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예. 이제 왜냐하면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예. 입에 맞는 게 딱 정해지죠. 정해지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시도를 해봅니다. 네. 한 번씩. 세로를 먹고 되게 화가 났었고요. 예, 그리고 켈리를 먹고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판촉 행사를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손석구 씨 제가 좋아해서. 예. 근데 공유 씨 때문에 제가 테라를 먹었는데 그땐 괜찮았는데. 예. 그래서 국산 맥주는 주로 테라를 먹고요, 저는. 예. 근데 켈리는 먹었더니 이게 약간 조금 좀 싱거운데 에일 맥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에일 그러니까 같은. 네. 라거도 아니고 에일도 아닌. 예. 약간 예. 그런 애매한 맛이 나서 좀 짜증이 났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제 이 효과, 뭐 켈리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풍 이렇게 했지만 네. 화이트 진로가 주가가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음. 그건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일회성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같이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한번 사봐야지 하는 사람들의 판매량이 늘어난 거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테라랑 카스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켈리와 세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MG 주영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사실 MG답지 못했나 네. 봐요. 캐리를 못 먹어봤습니다. 네. 켈리. 뭐를 못 드셔봤다고? 켈리. 캐리를 아직 못 마셔봐가지고 예. 저 아직 태진아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동안 약간 스크류 소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쵸? 무슨 한동안 인기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네. 돌리는 거는 처음처럼이었습니다. 예.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리는 거. 돌리는 게 뭐죠? 이게 흔들어서 먹는 거. 자, 너무 우리가 이제 주리로 빠지면 이제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리 얘기했고, 나머지 음식료 업종들도 뭐 예를 들면 케이터링 하는데 뭐 현대그린푸드나 이런 쪽도 있는데 네. 별로 두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전히 그쪽은 뭐 수출보다는 내수가 중심이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급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 대학교 이런 대규모 급식 이런 쪽인데 네. 워낙 마진율도 좀 낮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장을 하기에는 시장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로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라리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해외에 진출한 식음료 기업들, 음식료 기업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그나마 그래도 그쪽은 성장이라는 동력을 갖고 있죠. 내수 시장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이 크지 않은 시장이다 초코파이가 뭐 보니까. 내수 시장 가지고는 답이 없었죠,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커진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올해도 러시아가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음식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사실 네. 사료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이 되면서 네. 사료주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말이 연장이지 뭐 60일 연장이기 그러니까요. 네. 때문에 뭐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고 협정이라는 거는 뭐 러시아가 바로 막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지키자고 했지만 네. 사실은 뭐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게 협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일 사료 이런 지표를 보시면 협정이 타결되면 빠져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뭐 미사일을 쐈다 이후로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밀과 옥수수인데 여기를 가지고 그럼 터키가 중재를 해서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서 이걸 협상을 타결을 시켰는데 튀르키예가 과연 왜 했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거기서 곡물을 많이 수입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쪽 곡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슬람권을 대표해서 튀르키예가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하면서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권이 북부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아랍권이 이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곡물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그게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하지만 계속 걸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스위프트에서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곡물 옥수수 밀 가격은 당분간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그 라면 기업들이 좋지만 밀가루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면 또 안 그렇죠. 좋을 수도 부담될 수 있고요. 있고. 예. 또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튀면 사실은 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축산업이 안 좋은데 여기에 뭐 그럼 라이신은 더 안 좋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CJ 제일지당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오히려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섹터가 예. 이제 주도주로 뭐 반도체, 2차 전지처럼 가기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또 생각해야 될 게 음식료가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네,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옥수수 가지고 기름도 만들고 그죠? 뭐 이랬는데 뭐 작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뭐 최근에 엘니뇨 그다음에 뭐 라니냐, 광우병 뭐 이런 건 사실 큰 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찬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할 점이나 투자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엘니뇨는 뭐 엘니뇨 라니냐 이건 뭐 거의 없던 해가 없었던 것 같고 보면 다 뭐 하루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게 결국에 지구 온난화 현상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지만 그게 또 빨리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인도나 이렇게 큰 나라들이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뭐 가뭄이 온다든지 뭐 이러면 또 곡물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로 근데 주로 되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배 면적부터 시작해 쭉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이쪽이 한쪽 사이트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쪽 사이트에서 만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크고요. 대신에 이제 곡물은 한 6개월 단위의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수급상으로는 그닥 그렇게 재배 면적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돌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질병 관련 이슈도 광우병 출현 이미 뭐 저희 예전에 경험을 해봤는데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네. 그죠? 예. 그만큼 이제 그때 이후에 또 굉장히 또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30개월 미만의 소만 우리나라 뭐 수입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를 너무 이렇게 주도주처럼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지화 전략에 좀 성공한 기업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라면에서 탑픽은 어차피 농심이 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약간 좀 챌린지 성격이 강해서 무슨 성격이요? 챌린지 챌린지. 도전하는 불닭볶음밥 이런 불닭볶음면 걸로? 도전하자 뭐 이런 예. 이런 걸로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농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과자나 이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현지화 전략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에서도 오히려 이번에는 1분기 매출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베트남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초코파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쌀과자가 오히려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초코파이가 이런 초코파이도 있어? 라고 하는 초코파이들이 나옵니다. 많아요. 그 전에 바나나 초코파이도 있었고 딸기 뭐 이런 거 많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또 먹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의 정체성보다는 그 기업이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예. 베트남 가서 여행 가셔서 안 쌀과자 보면 아 이거 베트남 과자인가 보다 사셨는데 알고 보면 오리온 거다.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오리온 저는 최근에 그래서- 주가 많이 밀렸는데요. 네. 며칠 사이에 뭐 좀 많이 꽤 많이 밀렸어요. 떨어졌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오리온이. 예, 네. 기대보다 러시아만 매출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또 다시 커버가 되면 그 안 나온 이유가 재료비는 올렸는데 가격을 판가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상승 분을 반영을 아직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오리온도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이제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그렇지만 좀 빠지면 그때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착한 기업은 음식료 가운데 옛날에 가뚜기잖아요. 가뚜기. 그죠? 네, 오뚜기인데 오뚜기도 그렇고.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 좋은 게 여기는 월별 실적을 발표해요. 예, 보통은 맞습니다. 분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아서 월별 실적 발표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예, 판매 추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명한 기업이고요. 음식료는 약간 피터린치 투자식으로 다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과자도 먹고 맞습니다. 라면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니까 투자를 꽤 하기 그 좋은 업종인 것 같아요. 먹어 보면서 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상품은 저희가 못 먹어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요즘에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필터링 해보시면 반응이 어떤지 네, 검색해 보시면 더 나올 수도 있죠. 네. 기본적으로 보니까 농심하고 오리온. 예. 근데 이제 조금 실적 미스나면서 밀린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오리온이 조금 더 낫다. 네, 오리온이 이제 살 기회를 이제 주지 않겠나 조만간. 네, 주류는 조금 멀리하고. 주류는 당분간 모멘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들이 지금 네. 가격을 올리면서 네. 외식을 좀 많이 줄이는 것 같아서 네. 네, 술 소비도 많이 줄고.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먹어서 매출을 올린다, 네.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건강 생각하시면서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예. 집에서만 먹습니다 요즘. 예, 이건희 부장님과 음식료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게 또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만 퇴근할게요. 주영 씨가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시죠, 조심히 부장님. 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이로운 경제 채널 EBC